이 대통령 선거가 한참입니다. 제가 고대사의 중점에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제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현대사도 좀 강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연속으로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다음 대통령 누가 되어야 하나라고 잡았지만 그 역대 대통령 선거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가지고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서 당선됐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인지 실패한 대통령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해방 이후에 12분의 대통령이 있었죠. 그런데 다음 대통령은 그 20대 대통령이죠. 사람은 12명인데 19대까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자화상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데서 나타납니다.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외신들에서 넷플릭스에서 방영해가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다, 시리즈다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1945년이나 1948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통계가 보니까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 옛날이기 때문에 대략 한 60달러 정도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예요. 외형적으로는 엄청 성장했죠.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용어들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5,000달러 같으면은 4인 가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약 14만 달러쯤 되죠. 이 14만 달러를 지금 환율 1달러에 1,200원 정도로 따지면은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은 이런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수의 금수저들이 35,000달러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흑수저들이 나누어 갖다 보니까 처절한 적자 생존의 사회가 된 거죠. 지옥이란 넷플릭스 드라마도 1위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외신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 영화니까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도망가는 이 청년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20대 청년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죠. 저는 우리 사회의 구조들이고 이 20대 청년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상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학생 중에서 매우 동의함이 29.1%, 어느 정도 동의함이 61.4%, 대학생의 90%가 헬조선이란 데에, 지옥조선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인도 89.5%니까 대학생이고 직장인이고 간에 대부분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다라는 데에 동의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한 번이라도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고 여론조사했더니 87%가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위의 통계는 누구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대부분이 헬조선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이 과연 이민이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 정치 시스템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여러 번 여야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들을 분석을 하면서 왜 이런 사회가 됐는가, 국민소득 60달러에서 35,000달러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한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구조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그 근본을 살펴봐야 돼요. 항상 우리 사회는 근본을 따지지 않고 이 현상만 따집니다. 선거 때도 보면은 항상 요 근래 더 심해졌죠. 네거티브, 상대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혼을 빼가지고 당선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통용되는데, 이건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그야말로 바보로 보고 개돼지로 보고, 이 바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이 혼을 갖다 잠시 선거 때 빼놔서 저쪽 안 찍게 하고 우리 쪽 찍게 하면은 계속 우리는 집권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 세칭 말하는 정치공학자들, 정치 전문가들, 선거꾼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번 선거에서는 진짜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한번 그런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과거 역사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헬조선을 파라다이스 한국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 지금 현재 출마 선언한 그 여러 후보들인데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까지만 딱 여론조사를 하죠.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언론사들이 자의적으로 몇 명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만 마치 이제 국민들의 선택 대상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출마 선언한 사람들 어쨌든 다 대상으로 놓고 여론조사를 실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김상정, 안철수 외에 허경영, 그 다음에 김재현이라고 진보당 쪽 후보인 거죠. 이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후보들은 정당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출마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다들 여론조사 할 때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몇몇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몇몇 사람만 선정해가지고 이들만이 후보인 것처럼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저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김동연 후보도 있고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늘상 어떤 측면에서는 양당, 이 당이 잘못하면 이 당이 하고, 근데 또 이 당이 잡아보니까 또 잘못해요. 그럼 또 이 당이 하고, 또 잘못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바람직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람직한 대통령이 이제 누군가, 어떤 사람의 바람직한 대통령인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거와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해본 바로는 뭐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의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같이 후보 개인이 어떤 하자가 있고 후보 부인이 어떤 하자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선택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이 전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1987년에 이른바 6.25 체제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됐어요. 제도적 민주주의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실현된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3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별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1987년에 군부 세력의 간산제에 맞서가지고 직선제개헌을 쟁취했는데 그걸로 다 됐냐 하는 이야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야말로 북유럽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극대로 보장되고 그 다음에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중국식으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지향점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키신저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결국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책을 선택하면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선택 못 받은 사람들도 저 선택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나중에 사후 승복이 돼야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향점을 설정했으면은 반대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지향점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 환경을 조합해 가지고 국익을 지향하면서, 이제 국익만 지향하면 안 됩니다. 국익을 지향하면서 인류애를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이제 바람직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을 찾으면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느냐 하는 이야기죠. 헬조선의 뿌리를 찾아보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나.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애국지사들이 석방돼가지고 환호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다 정치범이고 독립운동가인데 이분들이 꿈꾸고자 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 간을 해방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해방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 상당 부분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분단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친일파 집권이라든지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대통령 선거를 평가하거나 그다음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바로 이 삼균주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도 나오고, 건국 강령이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중에 나라를 되찾으면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삼균주의가 뭐냐면 조수왕 선생이 이론을 체계화했고 그다음에 백범 김구주석이 다 동의를 하고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에서도 다 당의 핵심 이론으로 받아들인 사상인데요.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삼균주의가 아니라 삼차주의, 정치는 소수 특권층이 여야 양당을 이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는 거고, 경제는 이 소수가 북부의 거의 90% 이상을 아주 극소수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 가지고 온 국민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교육의 차별화라는 거는 저는 20대 청년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균등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삼균주의에서 말하는 교육의 균등화는 이러지 않았어요. 교육의 균등화라는 게 시험 보는데 공정하다,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여기에 10대 헌장, 초대 헌법을 만드는데요. 이때에 납세와 병역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의무로 했어요. 교육이 의무입니다. 당연히 교육이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비는 다 국비에서 나가는 걸로 다 그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해방 공간에서 1945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해방 공간에서 삼균주의가 다 사라지고 미군정을 등에 업고 그다음에 친일 세력들이 재집권을 하면서 정치, 경제, 교육의 차별화가 아주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선에서 35,000달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헬조선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 풀려면 우리가 해방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이런 헬조선을 만든 3차주의를 다 극복을 하고 이 삼균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교육적,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평등한 민족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앞으로 차차 선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